여러 가지 원인이 겹치고 있습니다만 미 해군 안쪽에서 봤을 때 보면 이러한 사이클이 지금 무너진 상태다. 즉 첫 번째 배를 만들 때 철저하게 잘 검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 때 수정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하고 하는 절차들이 지금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 있는 배들을 찍어내고 이것을 고치고 그러느라고 이제 작전에 투입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긴다. 이러한 미국의 수리조선과 관련된 상황은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 놔두면 미 해군이 제대로 된 능력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연구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오늘은 미국 해군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여러분들께 좀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미 해군이 마구마구 배를 갖다 버리고 있다. 라는 뉴스입니다. 미 해군이 최근 들어서 올해 초에 의회에다가 올해 이러이러한 배들을 정리하고 이러이러한 배들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보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2024년 3월이니까 따끈따끈한 보고서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법적으로 해군이 어떤 식의 선박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의견을 계속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대충의 미국이 어떤 배를 만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 되게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습니다. 2025년에 19척의 배를 퇴역시켰다. 퇴역이라는 것은 이제 은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현역에서 빼겠다라고 하는 거고 2026년에 17척, 2027년에 12척, 2028년에 7척, 2029년에 9척. 그러니까 향후 5년간에 걸쳐가지고 총 64척의 군함들을 퇴역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4척이나 퇴역시키면 도대체 뭐가 남냐라고 보면 실제로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미국 해군이 가지고 있는 전체 배의 종류와 숫자를 표시한 한 장으로 만든 도표예요. 뭐 화면에 배 특징적인 모습들, 그다음에 배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꽤 많다라고 생각이 되실 거예요. 방금 64척의 배를 퇴역시킨다고 그랬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64척의 퇴역을 표시한 겁니다. 야, 그러면 도대체 배가 상당히 많이 없어지는데 뭐가 없어지느냐?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리고 미국 해군의 상징 같은 항공모함, 그중에서도 원자력 항공모함 니미츠급 한 척이 퇴역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에 지금 퇴역할 예정이에요. 네임십이죠. 보통 이제 지금 포드급이 최신의 항공모함이고 대부분의 그 원자력 그 항공모함은 니미츠급인데 니미츠급 1번함인 CVN-68 니미츠 항공모함을 2026년에 퇴역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닷속에서 활동하는 잠수함,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LA급 공격 원잠이죠. LA급 공격형 잠수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척수가 많은데 이거 거의 대부분을 다 치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연식이 좀 많이 되긴 했죠. 이지스급 순양함이죠. 이거는 타이콘 테로가급 순양함 같은 경우는 1980년대 등장을 했으니까 참 많이 굴려먹었습니다. 한 40년 정도 지금 굴렸으니까 이제 은퇴를 해주는 게 맞을 텐데 자관 이 순양함 대부분 다 치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지스함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알레이버크급 플라이트 1, 2, 3 이렇게 나누는데 제일 옛날 거 경납고가 없는 플라이트 1 같은 경우를 대부분 다 치워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잠수함으로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SSGN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원자력 그냥 미사일 발사함이라고 할까요? SSGN 오하이오급을 전량 다 퇴역시키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4척의 배를 향후 5년 동안에 정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고 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미국 해군의 계획인 거예요. 올해 발표한. 그럼 도대체 이렇게 갑자기 많은 배들을 왜 퇴역시키느냐라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 미국 해군은 사실 요즘에 되게 어렵습니다. 뭐 항상 해군이 제일 어려운 건 뭐냐? 사람이 없어요. 일단 병력이 풀 정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게 이제 해군의 숙명인데 사람 채우기 힘든 것뿐만 아니고 또 오래된 선박이 많아요. 노후 선박들이 많다 보니까 이 노후 선박을 운영하고 굴리는데 필요한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최신의 함정이면 적은 비용으로 굴릴 수 있는데 오래된 배다 보니까 고치고 닦고 조이고 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도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미 해군이 가장 중시하는 것은 항공모함과 더불어서 핵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보복, 즉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지금 세대 교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콜롬비아급 잠수함을 지금 건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형 잠수함 같은 경우도 버지니아급으로 지금 교체를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능이 좋죠. 성능이 좋은데 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빨리 다음 세대, 차세대 원자력 잠수함으로 세대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로 빨리빨리 넘어가고 싶은데 노후한 배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새로운 배를 만들 돈은 안 나오고 기존의 배에 계속 예산은 들어가고 그렇지만 그 오래된 배들은 별로 전력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 해군 같은 경우는 2030년대 중반까지
330척의 유인 함정을 유지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2037년이면 350척 정도를 확보를 하는 게 지금 목표로 좀 잡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2045년까지는 또 한 150척 가까운 이제 무인 플랫폼을 이제 만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미 해군의 상징 같은 크고 덩치 크고 비싼 이런 함정들을 상당수를 지금 빨리 폐기 처분하겠다라고 올해 의회에다가 지금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나면 국회에서 치우고 그다음에 뭐 할 거야 라는 쪽에 물어보는데 이렇게 급속하게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미 의회가 오히려 반대하는 경향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미 해군이 생각보다는 좀 많이 질렀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의회에서 이 64척의 폐역을 다 오케이를 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이 정도 불러야 그래도 한 40척 정도는 퇴역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찌됐든지 올해 의회랑 좀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대규모 퇴역을 결정하고 추진한다라는 것들은 뭔가 지금 문제가 좀 발생을 했고 단단히 결심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 해군에 있어서 요즘에 미 해군이 이제 가장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미국이라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배를 만드는 능력을 급격히 상실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상선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조선소가 기여하고 있는 미국 조선소의 시장 점유율은 몇 퍼센트냐면은 현재 0.13%입니다. 0.13%. 전 세계에서 제일 배를 많이 만드는 조선 능력이 제일 양쪽으로 봤을 때 많은 나라 어디죠? 중국입니다. 중국이 50%, 그 다음에 한국이 한 30에서 35%. 그럼 두 나라 합하면은 몇 퍼센트예요? 85%죠. 그 다음에 일본이 한 10%에서 12% 정도니까 한중일 세 나라를 합치면 전 세계 조선 역량의 한 95%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조선 능력이라는 것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 미 해군의 이제 고민이라는 겁니다. 사실 미 해군은 원래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이런 나라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 해군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알프레드 테일러 마한이라는 제독입니다. 이 양반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해력, 바다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한 이러한 제독인데 이 양반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해군력이 강해야 상업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업 능력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강해야 더 큰 해군력을 유지할 수 있는 돈 그리고 여러 가지 요즘으로 말하면 서플라이 체인 이런 걸 유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함은 센데 상선단은 약하고 이건 말이 안 되고 상선단만 강한데 군함은 없고 이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두 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19세기 그리고 독립 직후부터 이러한 전략을 상당히 잘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을 때도 기본적으로 조선 역량이 없는 강력한 해군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지금 보면 처해 있는 상황이 딱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0.13% 정도에 불과한 미국의 조선 능력은 철저하게 지금 현재 법의 보호를 받는 아주 특수한 선박들만 제조하는 건조하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보면은 해군에서 발주하는 군함들 존스법이라고 하는 존스법에서 말하는 이야기하는 연안상선 즉 미국의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이나 화물선만 건조하고 있는 게 현재 미국 조선 산업의 실태입니다. 이 존스법이라는 법은 정말 악법이에요. 생각해보면. 이 1920년에 제정된 법인데 법의 내용은 이제 핵심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미 연안 그러니까 미국 해안을 따라서 운행하는 여객선, 화물 수송선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만든 선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인이 소유한 국적선만 가능하다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이래야 입항을 하고 뭔가 화물을 선적하고 사람을 내릴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미국 조선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그 다음에 거대한 물류량을 생각해보면 아니 뭐 연안 운반 화물선, 그 다음에 미 해군이 발주하는 선박 이 정도만 만들어도 뭐 먹고 사는 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안정적인 시장에만 의존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국 조선소는 R&D 능력, 그 다음에 공격적인 투자, 시설 확장 이런 거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던 대로 똑같이만 하면 되는 게 미국 조선 산업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지스함 같은 구축함, 그 다음에 원자력 잠수함, 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요 종류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 체제예요. 두 조선소 두 곳에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해서 만들어내는 체제인데 나머지는 모두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단일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압도적인 해군력을 가지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 압도적인 해군력은 무조건 물량이었죠. 그러니까 뭐 거의 몇 시간 만에 상선 한 척씩을 찍어낼 정도의 대량의 능력을 갖춘 이제 그러한 국가였고요.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냉전 시기에도 오랫동안 이러한 대규모 상선단을 유지하는데 보조금을 썼어요. 그러니까 해운사들한테 보조금을 주면서 평소에는 유지를 하도록 했고, 전시에는 그 선박을 동원을 해가지고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유럽 대륙으로 향하는 여러 가지 물자를 보급할 수 있는 이러한 선단들을 유지하는 작업을 1980년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꾸준하게 수요가 나오고, 이렇게 보면 선순환 구조가 유지됐는데 1980년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81년에 이 조항을 다 삭제를 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맡기고 이런 것들은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머천트 플릿이라고 하는 상선단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철폐를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조선 이제 먹거리가 갑자기 확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레이건 대통령 요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이제 보면은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커머셜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일반 상선 선박의 건조가 확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미국 조선소들은 대부분 이때 다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10만 톤급, 뭐 12만 톤급까지 요즘에 올라가는 거대한 이제 항공모함, 이야 크다, 정말 세계 최대의 조선소에서 만들 거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겠습니다만, 미국 최대의 조선소인 이제 뉴포트 뉴스라는 조선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의 3분의 1 정도 규모입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 항공모함을 건조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 이 도크 자체의 규모는 크지만 나머지 전체적인 시설 규모는 상당히 작은 그러한 조선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배 4만 4천 척 가운데 미제, 메이드 인 USA라고 찍힐 수 있는 배는 이제 200척, 상업용 기준으로 보면 매우 적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미 조선업의 현실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뭐 민간 조선소가 이렇게 취약해지니까 미 해군의 건함, 그러니까 배를 새로 만드는 거라든지 유지 보수한다든지 이런 능력들이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면 이제 배를 만들 때는 설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설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뭐 해군에서 직접적으로 다 도면 그리고 하는 작업들은 아니지만, 설계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민간 업체에서 만들어 온 도면들을 검토하고 변경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는 인력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냉전 시기 같은 경우는 이제 미 해군에서 이러한 인력들을 한 1200명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 해군 같은 경우는 배를 만들기 전에 철저하게 사전 단계에서 검수를 하고 조치를 취해가지고 빠르게 생산한 배들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지금 이러한 설계와 관련된 인력은 미 해군 전체 통틀어서 이제 300명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물론 이것이 생산자 향상, 요즘에는 다 뭐 캐드나 이런 것으로 통해 가지고 자동화돼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한 곳을 수정하면 자동으로 관련되는 것들이 탁탁탁 움직여서 수정되는 아주 효과적인 장비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천 단위로 이렇게 인력을 보유하고 유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준 거는 사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배를 처음에 만들 때는 당연히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건 이상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신주함을 만들면, 1번함을 만들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고쳐서 그 다음 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2번함 정도 만들면은 문제가 거의 잡혔어.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3번, 4번, 5번, 6번은 아주 빠르게 쭉쭉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뒤로 갈수록 문제가 없어져야 이제 정상인데, 그렇지 않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규로 이제 진행했던, 지난 20년 동안 진행했던 사업들 대표적인 게 LCS라고 해가지고 이제 연안 전투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만드는 배마다 족족 다 여러 가지 문제들에 시달리다가 결국 조기 퇴역을 지금 결정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퍼부었던 주말트, 이거 같은 경우는 겨우 3척 만들고 이제 끝나는 상황인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심지어 최근에 이제 건조됐던 항공모함인 포드급 항공모함도 계속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겹치고 있습니다만, 미 해군 안쪽에서 봤을 때 보면 이러한 사이클이 지금 무너진 상태다. 즉, 첫 번째 배를 만들 때 철저하게 잘 검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들 때 수정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확인하고 하는 절차들이 지금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 있는 배들을 찍어내고 이것을 고치고 그러느라고 이제 작전에 투입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배를 만드는 역량 자체도 지금 엄청나게 이제 감소해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미국 전역에서 미국 해군에 납품하는 군함을 제조하는 이제 이러한 곳인데,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4개의 업체가 소유한 7개 조선소에서 미 해군용 신조함을 이제 건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1960에서 90년대 사이에 보면은 7개 정도의 조선소가 이제 폐쇄되면서 미 해군이 원하는 속도, 양만큼의 어떤 선박을 건조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현재 이제 미국에서 미 해군용 선박을 건조하고 있는 조선소의 모습인데 왠지 우리나라의 조선소 모습하고는 좀 다르죠. 규모도 좀 작아 보이고 그 다음에 뒤쪽에 뭔가 시설을 놓을 만한 부지도 좀 되게 부족해 보이고 여러 가지로 좀 규모가 작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어버먼트 네이벌 쉽야드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총 4곳이 지금 있어요. 그래서 서해안에는 이제 시애틀에 있는 이제 워싱턴주에 있는 푸젯 사운드, 그 다음에 동쪽에는 노포크하고 포트머스 이 2곳에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하와이에 한 곳, 이렇게 4곳에서 현재 여러 가지 뭐 정비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공공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러한 조선소인데, 문제는 이 4곳의 이 조선소의 역량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도크도 작고 그 다음에 인력 투입을 더 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배라는 것들은 때 되면은 여러 가지 작업들도 해주고 현대화 개장도 하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도 하고 사고 나면 고치기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다 해소하는데 지금 쌓여있는 거 하는데 20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배를 띄우면 보통 한 10년 정도 지나면 군함들은 현대화 작업을 합니다. 모더나이제이션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컴퓨터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레이더도 교체하고 배선도 교체하고 뭐 사람을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 적용되면 그때마다 적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배가 새롭게 탄생을 하면 다시 한 10년, 15년 정도 굴리고 25년 정도 굴리면 이거 더 굴릴까? 아니면 퇴역시킬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 현대화 작업이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보면은 2000년대 초반에 만든 배들이 이제 별다른 개장 없이 계속 지금 20년 이상 굴리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지 보수 비용은 많이 들어. 그 다음에 그 배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최첨단 기술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벌써 20년 이상, 그래서 심지어 유지 보수하기도 힘든 그러한 기술로 이루어진 배야. 그러면 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 배는 치우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그 전체적으로 보면 손해예요. 적절할 때 배를 수리해서 현대화해서 개조해가지고 현대전에 맞게 계속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것이 미 해군의 이제 고민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부터 2020년까지 한 7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 지연, 예상보다 늦어지는 정비 시간을 다 합해보면은 38,900일, 어마어마한 건데, 이것이 보면은 연간 매년 미 해군이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매년 15척 정도의 배를 제대로 작전에 투입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연간 투입할 수 있는 잠수함 3척, 그 다음에 항공모함 한 절반, 0.5척 정도가 배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수리를 받지도 못하는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그냥 묶여있는, 말 그대로 계류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게 이제 미 해군의 현실이라는 거죠. 이러한 와중에 이제 미국의 해군의 최대 라이벌로 부상한 중국은 무섭게 이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선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 그 다음에 거제, 그리고 이제 영암, 이런 곳에 이제 대형 조선소들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현재 주요한 조선소가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근처 서해 근처 지역서부터 저쪽 남쪽까지 여러 해안 지역에 쭉 분포를 하고 있는데 20개 이상의 조선소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드라이독이라고 하는 것이 한 14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중국 조선소에서 생산하는 배들은 1000척이 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조선 능력의 50%는 중국에, 한국이 뭐 30에서 35%, 그 다음에 일본이 10에서 뭐 한 15% 정도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중국 해군 같은 경우는 총 355척, 355척의 배를 굴리고 있어요. 근데 그에 비해서 미 해군은 296척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벌써 보면은 몇 척인 거예요? 한 150척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물론 뭐 척수가 많다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왜? 이쪽 배는 크고 성능이 좋고 이쪽 배는 작고, 아니면 뭐 크지만 오래되고 이러면 이제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어쨌건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덩치가 좀 있고 그 다음에 물량을 받쳐줘야 되니까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제 그러한 상황인데, 중국 함대가 355척인데 비해서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300척이 안 되는 이제 그러한 구조다라고 보면 지금 한 50척 정도 차이가 나는 이제 이러한 상황인데, 문제는 내년인 2025년이 되면 미 해군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 퇴역을 선언을 한 상태인데, 중국 함대는 계속 늘어납니다. 반짝반짝한 3배가 계속적으로 지금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이 되면 중국 함대는 400척, 그 다음에 2035년이 되면은 475척까지 올라갑니다. 거의 500척 가까이 이제 증가하는 이러한 양상을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아까 미 해군 같은 경우 보면은 2030년대 중반까지 330척을 가겠다. 이것은 모든 계획, 예산 이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미 해군의 플랜대로 됐을 때가 330척이에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475척이면은 140척 정도
정말 웬만한 맨 나라의 해군함을 합한 것만큼의 격차가 미 해군과 중국 해군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배 만드는 즉 건조 능력, 조선 능력의 차이입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보이시는 것들은 이제 몇 년 전에 꽤 유명한 짤로 도는 조선소의 모습인데 상해 인근에 있는 조선소, 중국 조선소의 이제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번호를 쫙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건조 중인 막 건조를 마치고 이제 넘겨주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이러한 배들이 막 줄줄이 말 그대로 풀빵 찍듯이 마구마구 찍혀 나오고 있는 게 중국 조선소의 모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 보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지스함 구축함, 우리나라 같으면 뭐 세종대왕함이라고 보통 부를 만한 이런 방공함을 8척, 만 톤이 훌쩍 넘죠. 12,000톤급, 뭐 13,000톤급 뭐 이 정도 됩니다. 이 방공함을 1년에 8척. 그 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규모가 좀 적은 이제 한 7, 8,000톤급 정도 되는 우리나라 따지면 이제 이순신함급 정도 되죠. 이런 것들을 이제 4척 정도씩 양산을 하고 있고요. 원자력 잠수함을 연간 3척 정도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짝반짝한 3배가 매년 13척 정도가 꼬박꼬박 중국 함대 리스트에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럼 미국은 1년에 이지스함 구축함 1척 그리고 원자력 잠수함 1척 정도 만드는 게 현재의 미국의 조선업 능력의 맥시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매년 6척 정도씩 이제 차이가 쭉쭉 벌어지는 거죠. 중국 해군 같은 경우는 사실 늘리려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캐파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태울 사람이 없어요. 중국 해군도.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수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이 정도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미 해군 같은 경우는 자국 조선소, 미국 조선산업에 대해서 불만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냐면은 미 해군이 여러 가지 워게임을 계속 돌려볼 거 아닙니까? 어디서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 그러면 워게임을 돌려보면 미 해군이 지는 결과들이 자꾸 나와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이 미 해군이 생각했을 때 현재와 같은 대형 함선들 10,000톤이 훌쩍 뛰어넘고 항공모함은 뭐 12만 톤, 13만 톤급씩 가는 이러한 대형 함선들의 취약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게 미 해군의 일관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각종 센서 이런 것들이 좋아져가지고 그 넓은 바다에서 어디에 배가 있는지를 기가 막히게 찾아낼 수 있고 찾아내기만 하면 대량의 미사일을 공격을 해가지고 방공망을 포화시켜가지고 무력화시키는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고 있는데 단순하게 큰 배, 한 척에 많은 성능을 집중시킨 배라는 것은 그냥 좋은 표적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배를 작게 만들거나 무인화를 만들거나 여러 가지 스텔스로 전환시키거나 다양한 방식의 이제 변화를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미국 조선소들이 그럴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어 온 배들은 뭐 그럭저럭 1년에 한 2척씩 이렇게 만들어 올 수 있는데 완전히 새로운 배 이런 것들을 할 만한 능력도 거기에 걸맞는 투자를 할 돈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 조선사들은 그냥 우리 하던 거 계속 할 거야.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캐묵은 배들만 계속 만들어준다라는 게 미 해군의 불만입니다. 즉 이 배 가지고 어떻게 중국 해군의 최신의 함정이랑 싸우느냐라는 불만이 계속 있는데 비해서 미국 정치권과 조선소는 그냥 이거 충분해 좋은 거야 계속 써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실제로 미국 의회에서도 선박을 고치는 현대화하는 작업에 관련된 예산은 계속 삭감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새 배를 만들려고 돈은 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미 해군에 들어가는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돈을 받아도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배를 만들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기존의 배를 그러면은 빨리 현대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 예산은 깎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쓸만한 배는 손에 쥐지 못하는 상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큰 배, 뭐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대형함도 필요하지만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러한 작은 무인의 반잠수함, 그 다음에 스텔스 AI와 장착된 이런 것들을 여러 척을 한꺼번에 사람이 직접 관리하던 아니면 인공지능으로서 알아서 가던 이런 쪽에 이제 더 많은 투자와 집중적인 건조 그리고 이것들이 만들어져야 새로운 전략 전술 독트린 이런 것들로 교리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작업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냉전 시기에 오래된 교리에 따른 그러한 것들만 반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인 플랫폼, 혁신적인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미국 조선소들은 그냥 옛날에 하던 거 복붙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찍어내는 이러한 작업만을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조선업 같은 경우는 대규모 로비스트를 또 고용해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미국 의원들한테 새로운 거 그런 거 해봐야 인력 고용 창출도 안 되고 지역구 사정에 도움도 안 되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기존에 있던 거 그거 계속 하도록 해달라라는 로비를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미국 의회 의원들도 여기에 동조를 하면서
미 해군은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 해군 같은 경우는 지난 뭐 십몇 년 사이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다 잘 안 됐어요. 그래서 LCS도 잘 안 됐고 주말 특급도 이제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급해진 미 해군이 뭐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과 일본에 손을 뻗친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텔토르 미국 해군 장관이 이제 지난 2월달인가요 방한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이런 곳을 방문을 해가지고 미 해군 선박의 이제 MRO 사업들, 그러니까 주로 유지, 그다음에 보수, 정비하는 작업들을 맡겨볼까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제반 사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보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월달에도 이제 북미에서 미국에서 이제 해양 방위 산업전 큰 이제 전시회가 열리는데 다 모이잖아요. 이때 이제 미국 당국과 우리나라 주요 조선소 관계자분들이 이제 가서 협의를 하는 자리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야 대한민국의 조선 능력을 토대로 해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하는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우리나라 조선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미 해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현대 그다음에 한화 이런 곳에서 미국의 이지스함 이런 것들이 척척 만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할 생각들까지는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가장 다급한 건 뭐냐면은 이 선박을 유지 보수해서 있는 선박이라도 제대로 굴리는 어떠한 그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한 역할을 한국이나 일본 조선소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미국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존에 어떤 수리 이런 걸 담당하고 있는 아까 4개 조선소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조선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투자 이런 것들을 시행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20년에 걸쳐가지고 210억 달러 정도니까 꽤 큰 돈을 한 26조, 27조 정도 되는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조선소 현대화 작업들을 이제 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캐파도 좀 늘리고 그 다음에 더 큰 배, 작업 동선도 효율화하고 뭔가 이런 작업들을 하는 인프라 현대화 프로젝트 SIOP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이제 2018년에 시작됐으니까 지금 6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상황이 좋아진 게 아니고 문제는 더 안 좋아진 데 있어요. 왜 안 좋아졌냐면은 이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지금 미 해군 조선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여기서 선박이 들어와서 지금 수리를 해야 돼요.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조선소 지금 이 드라이독 원래 들어가야 되는 이 도크를 지금 확장하고 주변을 개조하는 작업들을 지금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빤한 용량의 그 조선소에서 이거를 현대화하고 뭔가 더 좋게 바꾸는 작업들을 몇 년에 걸쳐 진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존에 있던 선박들은 어딘가 물 새고 고치고 뭐 사고 나고 하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곳들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소가 4곳밖에 없는데 한 곳이 우리 그 새롭게 인테리어 한다고 문 닫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나머지 3곳에서는 더 많은 적체가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 해군뿐만 아니고 미국 의회 관계자 분들도 나서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미국의 수리조선과 관련된 상황은 이제 심각 단계에 이르렀다. 더 이상 놔두면 미 해군이 제대로 된 능력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그다음에 뭐 미국 예산 당국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당장 필요한 이 MRO 같은 경우를 해외 동맹국에 일단 넘겨서 미 해군이 가지고 있는 배라도 제대로 잘 쓰고 그것들을 개장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미국 내 조선소는 그럼 뭘 하느냐? 새로운 배를 신조함, 혁신적인 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배를 신조함을 만드는 작업을 한국이나 일본 조선소에 맡기는 것은 아직까지 미국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MRO 작업들을 한국 조선소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델토르 장관 같은 경우도 공개석상에서 밝히는 멘트를 보면 그래요. 과거에 미국에는 훨씬 많은 조선소들이 있었는데 이 조선소들이 문을 닫았다. 이 중에 한 2개 정도라도 새롭게 문을 열 수 있다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선박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 기존에 폐쇄돼 있던 도크를 다시 돌리는 게 궁극적인 목표고 그 전까지의 어떤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한국이나 일본의 동맹국의 힘을 좀 빌려볼까라고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묘한 것은 우리가 미국의 IRA 이후에 대한민국 기업들이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미국의 2차 전지 생산 역량이 단 1년 만에 20배 이상 성장을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조선 산업의 캐파를 늘리고 현대화하는 작업을 한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와서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죠. 왜? 미국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상선, 민수함의 민수 분야에서 경쟁력이 없는데 이 군함 가지고 뭔가 새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기존에 해오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맹국, 한국과 일본이 미국 내 새로운 조선소를 만들던 아니면 기존 조선소를 인수하던 해가지고 캐파도 늘리고 사람도 채용하고 그러면서 다시 돌려주는 길을 이제 바란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조선판 IRA를 꿈꾸나 뭐 이런 생각도 이제 생각을 좀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IRA 관련해서 미국의 제조업 새로 투자하는 기업 이야기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근 40년 동안 탈제조업을 해오던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다시 제조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게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중후장대형 산업이고 거리적으로 가까워야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울산, 거제 이 주변에 보면은 창원, 통영 다 빼곡하게 부산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클러스터들이 잘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서플라이 체인 자체가 이제 망가진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 해군이 원하는 어떠한 그런 그림을 충족시키려면 미국 정부가 한 500억, 최소 500억 달러, 제 생각했을 때는 한 800억 달러에서 한 1000억 달러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조금을 IRA처럼 주는 작업들을 해야 될 텐데 과연 미국이 그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어떻든 간에 미 해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이런저런 거를 더 이상 참고 견디고 잘 시간을 보내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3월에 미 의회에다가 인정사정 없이 우린 다 퇴역시킬 거다라고 이제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고 우리는 새로운 세대로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잘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미 해군이라는 세계 최강의 집단도 이제 혁신적 실험이 필요한 상태고 도전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강조를 해요. 그런데 불행히도 정치권, 그 다음에 기득권, 뭐 여기는 이제 미국 조선소죠. 여기에 이제 결탁으로 인한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한미 동맹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양국이 정말 전략적 동반자로서 이러한 것들을 최적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구축하는, 즉 한국의 발전된 조선업을 통해 가지고 미국 해군이 필요하는 선박들을 빠르게 그리고 저렴합니다. 저렴하게 제조를 하고 그러면 미 해군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필요한 비용들을 줄이고 자기들이 꼭 해야 되는 각종 센서라든지 AI라든지 여러 가지 치명적인 무기라든지 이런 곳에 또 집중을 하면서 서로가 윈윈 관계를 이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생각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들, 정치권 또 다 이해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 정부, 그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업계 등등이 과연 잘 설득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떠한 그러한 이론적인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으로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위기의 미 해군, 항공모함도 갖다 버리는 미 해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조선 산업의 미 해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